이거 보쇼 당장 보쇼 거기 당신 이리 오쇼 어디 가쇼 가지 마쇼 Come on 구독하쇼 댓글 다쇼 눈팅 그만하고 응원하쇼 소리방송 성우방송 보이스 멘토 소리방송 BOSHOW 성능샘 치고 한번 봐봐 후회 안 할걸? 한번 믿어봐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강영호의 보쇼 보이스 멘토 소리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2 강영호의 보쇼 성우 홍범기 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유일 성우 될 남자가 진행하는 성우 토크쇼 보이스 멘토 소리방송 시즌2 강영호의 보쇼. 저는 강영호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이분 모시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렇게 별명 많으신 분 처음 봤습니다. 별명 부자, 성우계 감초 홍범기 성우님 모셨습니다. 성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범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영호씨. 보이스 멘토 성우 하수락원 되게 오랜만에 찾아오시죠? 네, 저 진짜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네. 옛날에 또 여기서 조금 몸담던 시간이 조금이 아니라 길게 네, 있었기 때문에 네네. 네, 저도 즐겁게 네. 왔네요. 알겠습니다. 촬영하기 직전에 팬클럽 현장을 방불케 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네, 여기가 아무래도 또 학생들이 네네. 오늘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네. 수업을 또 받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네. 제가 중간에 난입을 해서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를 한층 업 시켜놓고 그렇습니다. 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홍범기 성우님 오늘 보쇼 모신다고 하니까 네. 많은 친구들이 홍범기 성우님 모시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물으니까 왜 그렇게 귀여우세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어머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그 귀여움은 저의 다른 부족한 다리 길이라든가 네네. 어떤 눈가의 잔주름 이런 걸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무기가 아닐까. 어마어마한 무기네요. 귀엽기라도 해야겠다. 네, 정말. 이제는 점점 애쓰지 않으면 조금씩 덜 귀여워질 수 있는 위기에 이제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우리 영호 씨처럼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듬직하거나 어떤 이렇게 신뢰감 잔뜩 들어가는 감사합니다. 그런 비주얼하고는 조금 상반돼. 그리고 오늘 지금 카메라도 제가 약간 앞으로 앉았거든요. 우리 영호 씨 또 너무 커 보일까봐 제가 약간 앞에 앉았습니다. 세심한 배려에 아유, 다시 한번 저도 커 보이고 좋죠, 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정말 언제까지 귀여울 예정이실지 모를 홍범기 성우님 오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님 여기 네. 대본 보시면 광고가 한 커트 있습니다. 이거 따가지고 네. 방송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 멘토 성우 화수락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네, 감사합니다. 성우님의 멋진 음성으로 강영호의 보쇼 문 아니에요, 열어... 지극히 평범하게 했어요. 네. 지극히 평범하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지극히 평범하게. 네, 성우님의 지극히 평범한 음성으로 얼핏 듣기에는 영호 씨가 성우 같고 제가 아니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방송용 목소리랑 평상시 목소리가 달라서 그렇죠.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성우님- 방송용으로 조금 돌려야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극히 방송용으로. 네, 별명 부자 범키 네. 형님과 함께 보이스 멘토 성우하수락원 강영호의 보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범기 성우님, 도대체 별명이 몇 개나 되세요? 제가 성우님의 뒷조사를 하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저 사전에 대본을 미리 조금 네네네.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네네. 주셨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찾는데 힘들었습니다. 네, 없는 거 끌고 다니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요. 이렇게 별명이 많은 분은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본인이 알고 있는 별명? 별로 없는데요. 네네네. 제가 하던 연기들에서 이렇게 네. 나온 것들이라 네. 뭐 락범기, 락범기. 네. 네. 개범기, 닭범기, 랩범기, 그다음 HBK라는 이니셜을 따서 네.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네네네.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이었죠. 네. 네.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별명이 진짜 없는 애였거든요. 네, 비주얼이 상당히 무난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전혀 그런 게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별명이 진짜 없는
아예 없었어요, 별명이. 성우 되고 나서 별명을 이렇게 얻게 된 게 네. 저는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아, 나도 별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약간 독특한 네. 사람이 됐다라는 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알고 계시네요.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 그럼요. 또 네. 인터넷 서핑을 네.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예, 일일 일검색 네. 정도는 하거든요, 제 이름. 아, 그렇군요. 어쩐지 실시간에 계속 올라. 모니터링을 해줘야 농담이고요. 되거든요. 네. 예. 탁범기, 뭐 락범기, 랩범기, 범키흉 뭐 이런 것 등등이 네. 있습니다. 친근함의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닭범기는 어쩌다가 붙은 별명인가요?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다 보면 네. 사람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뭐 닭, 개, 네. 뭐 기타 등등 뭐 벌레들도 있고. 네네. 근데 그 닭소리, 개소리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너무 잘한 거죠. 아, 네. 녹음실 어떤 감독님께서는 아 이런 거 이 소리 혹시 효과음으로 써도 돼요? 뭐 이렇게 한 농담 삼아 하실 정도로 그 닭소리, 개소리 이런 짐승 소리 내는 걸 저도 즐기고 아, 그렇군요. 네. 좋아라 합니다. 아. 그래서 뭐 닭범기, 개범기 이런 게 얼핏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뉘앙스의 단어이긴 하지만 네. 저는 아주 기분 좋게. 그렇죠. 닭이나 개 같은 경우는 어느 실생활에서 쓰였을 때 그렇게 크게 네. 좋은 뉘앙스로 표현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약간 나쁜 의도로 던지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군요. 아, 락범기 궁금합니다. 락범기. 락범기는 네. 그 투니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짧게 나온 락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웃긴 만화였거든요. 아, 네네. 거기서 그 한 번 스치고 지나간 락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노래가 되게 이상한 노래를 냈거든요. 연어를 외치면서 각종 동물 짐승을 이렇게 나열하는 연어송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주신 아. 그것 때문에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랩범기란 이름도 예. 이렇게 랩을 잠깐 한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 보쇼 타이틀 랩을 직접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 랩 영호가 아, 될 랩 수도 영호가 있겠다는. 될 수도 있겠다. 랩을 원래 잘하시나 봐요. 저 그 타이틀 듣고 좀 살짝 놀랬거든요. 네. 잘하셔가지고. 원장님의 라임을 네가 써라 라고 하셔서 직접 쓰셨어요? 가사 제가 쓰고 보컬 특강부터 해서 도와주시는 서영무 교수님께서 아. 작곡 비트 깔아주셔가지고 이야. 한번 힘내보았습니다. 네. 잘하셨더라고요. 원장님의 따님이 그랬다 그랬나 아드님이 그랬다 그랬나 비트가 너무 구려 이랬다는데 비트가 약간 솔직한 비트긴 했어요. 약간 올드해. 네, 요즘은 이런. 그렇게 솔직하게 비트를 치지 않긴 하는데 약간 그 느낌은 있었지만 어쨌든 잘하셨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언젠가 네. 성우가 되실 분이니까 랩 영어 미리 네. 아, 감사합니다. 붙여보고 싶어서요. 네,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우님 아까 잠시 인사 나눌 때도 네.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보이스멘토 성우하수학원에서 네, 네. 활약하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홍범기 성우님께서 보이스멘토에서 강의를? 이거 실화? 언제요? 언제? 네, 학원에 그쵸.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몇 년 만에 오신 거죠? 중간에 뭐 행사 있을 때 한 번씩은 네네네. 오긴 했는데 강의를 마치고 온 거는 꽤나 몇 년이 네. 됐어요. 몇 년. 아.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네. 날 정도. 안 날 정도로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아까 얘기 잠깐 나눴는데 네. 보이스 멘토가 10년 이제 네. 만으로 그렇죠. 1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1년부터 1개월부터 제가 거기 있었는데 오프닝 할 때부터 네네네. 있었거든요. 1개월부터 있어서 한 절반 정도는 여기 있지 않았나 생각이. 예. 당시 어떤 멘토였을지가 궁금합니다. 저한테 물으시려고요? 스스로를 왜 이러세요? 평가해 보신다면 당시 어떤 멘토셨을지 왜 그랬어요? 과격한 진행을 하시나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조용하시고 이미지가 쑥스러움 많이 타시고 실제로 네. 그래서 멘토를 하실 때 강의를 하실 때 과격한 액션과 뭐 이런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잘 상상이 안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멘토셨을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수업을 하면 쉬는 시간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네, 3시간짜리 수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 네. 3시간 쉬는 시간이 저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학생들은 알아서 쉬어라. 하다가 내가 힘들어 보이면 잠깐만 얘기 좀 해달라. 쉬질 않아요. 이거 자습하고 있어, 연습해, 이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혼자 연습할 시간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제가 그거를 냅두질 않아요. 연습은 알아서 아. 집에서 해와라.
여기서는 쉴 생각하지 말아라. 아. 네. 그런 스타일이고 학생들한테 쉽게 말을 놓질 않아요. 좀 네. 편하게 말을 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 존댓말을 할 때 나쁜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예의 바르게 나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영호 씨, 네. 왜 이따위로 하는 거죠? 네. 이따위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셨군요. 네. 이야. 그래서 별로 친절한 선생님은 아니에요. 웃긴 선생님이긴 해요. 전 강의 시간에 웃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많이 웃기셨군요. 네, 나름 또 개그 코드가 네. 나름 괜찮다고 자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때는 아재 개그 별로 안 썼겠죠. 네, 아재 개그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아니 묻지 말아요. 이걸로 넘어가요. 미리 자수했어. 나 이거 미리 자수한 거예요, 이거. 보이스 멘토 전용 웹하드에 들어가면 네. 아직도 홍범기 쌤 폴더라는 지워주세요. 게 있어요. 빨리 지워주세요. 모르고 있군요. 계셨죠? 몰랐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홍범기 쌤이라는 분은 수업 때 어떤 자료를 활용하셨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자료들이 많을 텐데. 홍범기 쌤 폴더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뭐 진성 가성의 그림, 네. 뭐 비강 구강의 그림, 에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에이? 실제 수업 때 활용하신 그림이시죠? 아마도요. 수강생들이 그거 보면서 도움을 많이 얻었을까요? 얻었을까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활용을 하셨겠죠. 그쵸. 네네. 네, 도움이 됐겠죠.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물어봐요. 아, 궁금한 예 이런 진행을 하시는군요. 네. 도움 돼요? 지금 보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아요.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 네. 벽면에 보면 많은 그림과 네. 그리고 행사 포스터 네. 그리고 한쪽에는 보이스 멘토 성우하술학원을 빛낸 네. 우리 출신 성우들의 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성우님이 함께 앉아 있는 유일한 사진이 저기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한 장밖에 없죠? 한 장밖에 없네요. 아 근데 보니까. 옛날에 네. 제가 여기 강의를 할 때는 네. 저렇게 뭔가 행사, 네. 뭐 기념, 뭐 이렇게 사진 이것들을 많이 네. 촬영을 별로 없었던 할 기회가 네네네. 예, 그랬었나 봐요. 그랬었나 보네요. 예.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투니버스 9기 합격을 하신 성우님이시죠? 네, 예. 9기에 김신우 성우 그리고 손수호 성우가 졸업하던 날 네. 저기에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네, 혹시 네. 당시 가르치셨던 수강생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을까요? 아, 저 두 친구들은 당연히 기억에 네. 너무 남고 네네네. 하지만 기억에 정작 남는 친구들은 네. 지금 못 보는 친구들이 다른 데서 안 보이는 데서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함?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처음에 왔을 때 고등학생들도 있었거든요. 네. 고등학생 친구들을 그때 너무 막 이렇게 다들 으쌰으쌰하고 재밌게 막 수업하고 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해가 많이 바뀌어서 아마 예, 대학교도 졸업을 했을 나이들이기 때문에 네. 예, 실제로 그때 봤던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 대원방송 성우가 된 와우. 친구도 있고 네. 예, 나이가 조금 있어서 더 네. 열심히 했던 친구들 공감 가네요. 궁금함이 더 크죠. 아. 잘 지내고 있겠지. 네.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불특정 가수에게 잘 지내니 한 말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홍쌤이야. 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나랑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호흡을 같이 했던 우리 친구들에게 더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어쨌든 그 시간들이 정말 고마웠어서 새삼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네. 안녕. 야, 행복하게 잘 지내실 겁니다. 홍범기 성우님,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성우라는 꿈을 사실 갖기도 어렵고 네. 풀기는 더 어렵잖아요. 거기에 발을 담궈주고 떠난 음. 친구들이 고맙죠. 성우님께서도 합격을 되게 이른 나이에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아우, 늦게 네. 했죠. 그래서 더 그런 그래, 그쵸. 나이 있는 친구들이 예.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그렇기도 같아요. 하고 네. 저는 약간 평범한 목소리 예요. 네. 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네. 성우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네. 학원에 다닐 때도 그렇고 고민해야 될 것들 음. 좀 더 많았던 네. 케이스라서 그 학원생들이 학원에 너무 이게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네.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저는 그거를 너무 오래 겪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마음이 쓰여요. 저는 타고난 성우는 아니거든요. 그런 성우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학원 와서 뭐 한 2달? 석 달 하고 딱! 심지어 학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딱! 뭐 이런 분들도 왕왕 있으시기 때문에 세상 부러운 분들. 예. 저는 그런 케이스는 전혀 아니라서 네. 지방 출신에 나이도 조금 있었고 네. 발음 문제, 많이 핸디캡이 있던 케이스라 그런 걸 갖고 있는 학원생들을 보면 더 신경이 쓰여요. 네.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 네. 비슷한 길을 가겠구나. 약간 그런 힘든 생각. 길. 네, 힘든 영호 길. 씨처럼 이렇게 원래 타고나기를 왜 이러세요? 아, 왜 이러실까? 네. 노력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좋아진 거예요? 타고난 것 같은데? 노력해서 좋아졌어요. 아, 알았어요. 네. 성우가 되고 싶다면 보이스 멘토. 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네. 성우가 되고 싶다면 보이스 멘토.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성대모사를 좀 합니다. 네. 그때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성우님, 라바의 모든 연기를 정말 다 하셨다고요? 헉, 정말로? 진짜? 대박! 우리 홍범기 성우님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레드와 옐로우의 아빠입니다. 예, 바로 라바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나오는 거의 모든 소리를 다 내셨어요. 그 약간의 과장. 예. 모든 소리까지는 아니고. 네. 예. 일단 레드와 옐로우 기본으로 깔고 가긴 했고 나머지들도 필요한 호흡들을 하긴 했으나 네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효과음들도 많이 섞여 있고 저도 그게 제 건지 정확히 모르고 오디오 편집을 하신 감독님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거기 썼던 게 제 목소리인지 효과음인지 저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약간, 그 정도로. 약간 과장된 거예요. 아. 네. 어쨌든 많은 지분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아니, 뭐, 라바를 검색하면 성우님 말고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쵸. 맞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분, 호흡 장인이 여기 계셨습니다. 성우 지망생들이 네.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어떤 뭐 본다든지 뭘 잡는다든지 일어선다, 앉는다 이런 동작들을 호흡으로 만들어서 소리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그걸 다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성우 지망생들이 호흡 장인을 모셨기 때문에 네. 몇 가지 꿀팁을 가져갔으면 하거든요. 개인적인 MC의 욕심은 뽑았으면 하거든요, 이거를. 방출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영호 씨 아니면 안 할 텐데. 네. 영호 씨니까 네. 몇 개 방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 주세요. 02-512-3509. 여기에 몇 개 적어봤는데 네. 지금 바로 공개를 하셔도 괜찮을 몇 개를 찝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뭐 가르쳐 주십시오. 한 수 아니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네. 저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그림을 보고 네. 상황을 느껴서 그냥 하는 거라 가끔 나중에 모니터를 해보면 네. 저거 내가 저렇게 했었다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네네네. 입 안에 구강 구조를 정말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 입 안의 네. 구조를. 그리고 추운 떨리는 호흡을 하는데 이게 떨리는 게 내 안에서 떨리는 게 있고 외부 자극 때문에 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떨리는 거는 내가 이걸 떨어주면 되는데 외부 자극으로 만약에 추위에 떤다. 그럴 때는 외부 자극이 오기 때문에 네. 달달달 떨리는 거. 네. 아니면 뭐 지진이 났다거나 네네. 진동이 밖에서 온다. 이유가 내 심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이유가 올 때는 목젖을 이렇게 친다거나 목젖.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박자감이 나오질 않아서 그런 그 떨리는 게 디테일이 또. 이걸로는 또 박자가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몸에 이걸 가하는 입안에 뭔가를 물고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물고 있지 못할 경우도 많고 그럴 때는 손가락을 가끔 쓰기도 하고 예. 먹는 것도 입에 얼만큼 먹고 있느냐 네네. 그래서 손가락을 요만큼 물고 할까 요만큼 물고 할까 그런 또 아니면 안 물고 혀로 커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세분을 해서 네. 가장 적합한 호흡을 찾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 그 호흡, 대사 톤 네.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같은 거 여러 번 하는 걸 저는 아주 싫어해요. 할 때마다 다르게 해야 된다. 네. 게임 녹음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게임 녹음할 때는 대사 하나 그리고 가로 열고 호흡 그쵸. 뛰는 거 해주세요. 네네. 뛰는 거 중강약 네. 뭐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한꺼번에 해버리거든요. 성훈님 잠시만요. 이 얘기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끊을까요? 네.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도사를 자임하는 MN푸드는 건조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 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N푸드를 검색해보세요.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2 강영호 보쇼 성우 홍범기 편 제2부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시즌2 강영호의 보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성우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 부분 사실은 조금 짧게 가려고 했거든요. 얘기를 시작하시니까 뭔가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은 이 분위기. 그래서 호흡장인 모시고 하다가 말았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세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왜 요청을 안 들어주시는 거죠? 저는 분명히 여기다가 체크도 다 해놨거든요. 최대한 간단히. 제 무덤을 제가 판 걸로 하겠습니다. 호흡 연기의 장인 홍범기 성우님의 호흡 연기 특강 비법 대공개. 라바의 거의 모든 호흡과 소리를 내셨고요.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똑같이 하는 거. 그래서 늘 게임 같은 것을 녹음할 때도 강중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성을 두고 녹음에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망생들이 꼭 알아야 할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네. 학생들이 보면 잘 못해서 네. 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서 네. 여러 번 대사를 같은 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를 다르게 하려고 시도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학생들도 네.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못하더라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지 길이 여러 가지 중에서 더 좋은 길을 가는 건데 네.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연습뿐만 아니라 네. 성우가 돼서도 그렇고 네네. 자기의 어떤 무기?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목소리에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성우 크게 웃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무기가 있어야 네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많이 집중, 다른 성우들과는 다른 호흡을 네. 하는 게 즐겁고 좋아요. 그런데 지망생들은 계속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지 않을까. 안 해봐서 그렇죠. 안 해봐서. 네, 현직 성우분들도 네.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 그런 느낌의 호흡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해요. 네. 네. 안 해봐서 그런 안 거지. 해봐서. 더 신경을 쓰고 누가 들어도 이상할 것 같다라는 호흡도 그냥 막 해보고 분명히 어떤 그립에서는 그런 호흡이 쓰일 거거든요.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호흡도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보라는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라바의 그 결과물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거든요.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상황과 그들의 동작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그림의 동작을 실제로 따라해 본다거나 머릿속으로 상상을 이렇게 굴려본다거나 아니하죠. 예, 하셔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죠. 그쵸. 그리고 네. 라바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초반에 처음에 제작을 할 때는 네. 그림이 아예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없는데 와우. 이런 호흡을 해주세요. 우는 호흡이다. 네. 그러면 우는 호흡 몇 개 해주시고 이런 호흡도 해주시고 이렇게 우는 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우는 것도 호흡만 그냥
그림 없이 쫙 먼저 따는 그런 상태에서 제작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야. 그래서 그게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내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호흡을 하면 사실 몇 가지가 안 나와요. 같은 울음이라도 그 상황에 따른 높낮이가 있고 네네. 내 감정에 따른 길이가 있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네. 해줘야지 호흡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줘야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대사도 똑같이. 그리고 요즘은 또 창작 애니메이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네. 창작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제작을 할 때 그림이 완성된 상태로 제작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오. 보통 그 스케치 그림의 애니메틱이라고 불리는 네네네. 이렇게 짧게 콘티라 이렇게, 그러나요? 예, 그렇죠. 예, 예. 콘티 느낌의 네. 그림들을 가지고 거기 대사랑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아, 라는 정도의 대사랑 호흡을 하면 그림을 더 많이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제약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작품에 또 영향이 끼쳐지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최선의 호흡을 네. 선택해서 해주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프로의 세계네요, 정말. 네, 그렇죠. 네. 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실감 나는 호흡, 정말 누가 들어도, 아, 쟤네들 정말 저렇게 소리 낼 것 같아. 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을 내려면 어떤 정성껏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어떤 걸 주로 보세요? 주로 보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얘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서 뭐가 딱 나왔을 네, 때 이런 톤이 어울릴 것 같다든지 아니면 움직임이 이래서 그런 템포로 가야겠다든지 그런 걸 보시는 건지. 그거는 뭐 네. 기본으로 아, 보는 네. 거고 네. 그 연출가적 입장이 좀 있어야 돼요. 성우도. 예. 네. 내가 이 캐릭터를 이런 대사를 연출을 할 때 어떻게 할까? 과연 네. 어떤 식으로 그런 걸 풀어나가야지 더 괜찮은 작품이 나올까? 라는 연출가적 마인드. 그 다음에 작가 마인드도 있으면 좋아요. 이 대사를 이렇게 썼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해주길 원했을까? 네. 라는 작가 마인드도 같이 가주면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네. 뭐 딱히 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고 몸이 요만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사실 기본 옵션이고 예, 그거는 항상 준비, 네, 대기가 항상 돼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와. 성우가 이렇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와. 되게 이렇게 어려운 쉽게 직업이에요. 할 수도 있는.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성우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망생들에게 정말 유용한 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성우님, 좋겠네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우를 방송이나 라디오에 모셔놓고 뭐 소리를 내주세요. 뭐 호흡 한번 해주세요. 뭐 네. 성대모사 해주세요. 이런 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키면 할 거야? 해야죠. 진짜로요? 네, 해야죠. 네, 그런데 라바 얘기 나온 김에 네. 이 밑에 있는 광고 멘트 나 라바의 호흡으로 한번 이거를 내가 부탁드려볼게요. 대본을 미리 보고 네. 설마라고 생각했어. 설마. 설마 이거를 호흡으로 하라는 이렇게 얘기야?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진짜. 감히 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영호 네. 씨와의 인연은 오늘로 끝인 걸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나중에 어디서 봐도 아는시 안 하는 걸로. 네. 까지 알아들으셨어요? 아니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막으로 치겠습니다. 우와, 라바 연기를 직접 보여주시다니! 홍범기 성우님 최고예요! 그런데 통역 안 해줘요? 네. 역시 호흡 연기 장인이시군요! 홍범기 짱! 와, 라이브로 들을 날이 올 거라고 별건 생각도 아니지만 못했습니다. 창피하네요. 진짜. 전 소심하거든요. 네, 빨리 이 이야기에서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님 웹라디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시키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얼른 넘어가네. 얼른 넘어가도록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성우님 웹라디오 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버 더 라디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는 동기 성우시죠? 신영우 성우랑 네.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오버 더 라디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우 홍범기의 오버 더 라디오 숨은 이야기. 성우들이 진행하는 라디오 또 유튜브, 지금 유튜브지만 네. 인터넷 매체가 많지 않고 정기적으로 가는 게 없던 성우 라디오가 옆 나라에 가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막 네네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들려오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자 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사실 그거 하기 전에는 저 개인적으로 네. 신용호 씨랑 하기 전에 혼자서 진행을 하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이미 유물이 돼버린 그 옛날에 네, 역사의 저편으로. 범기의 뭐 락쇼라는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고 그것도 꽤 오래 하긴 했었는데 네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아예 그냥 혼자 네. 그냥 하던 것도 있었고 이제 찔끔찔끔 해오다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네. 전문적인 느낌으로 체계를 갖춰서 해보자. 네. 네, 신용의 인기를 또 등에 업고 나도 좀 묻어가 보자. 겸손하십니다. 아니 겸손하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저 아는 분들 도움을 좀 받아서 네. 또 스텝으로 일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2014년 9월 1일에 프롤로그를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97회까지 방송이 됐고요. 네. 곧 100회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100회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저희들끼리 한 얘기는 힘들면 때려치자 라는 얘기를 항상 네. 하다가 힘들면 관둡시다. 네. 어차피 다 직장 있는 분들 도움받고 있고 네. 저희도 뭐 시간 일부러 내야 되고 네. 녹음실도 사실 마땅치 않아서 약간 이렇게 네. 굽신굽신하면서 부탁드리고서 하는 건데 빌려가지고. 네, 힘들면 때려치자 네. 라고 했었는데 때려칠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제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한 달에 2번 방송을 하는데 네. 너무 적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중간에 뭐 횟수를 좀 늘려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지금 네. 2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고 피드백이 점점 오고 와우. 하니까 관둘 수가 없는 상황이 네. 그리고 성우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컨텐츠가 너무 없어서 네. 우리라도 좀 길게 가야지 네. 않느냐. 뭔가 사명감 같은 게 생기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다가 우리의 인기가 떨어지면 후배들한테 넘겨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좀 정착을 시켜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할 만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바로 넘겨줄 거예요. 진짜로. 네. 네. 100회 공연을 네. 소소하게 150분 정도를 와우. 모셔서 네. 9월 21일에 하겠다고 네. 공지를 다 해놓은 상태고 네, 네, 네.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100회 하시고 나서 풀리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시간상으로 볼 때. 네. 공연 잘 했어요. 네. 잘 마쳤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사 잘 끝냈습니다. 네. 150분을 모시는데 약 700여 분이 네, 지금 신청을 700명, 해주셨다고. 예, 와. 700명까지 신청해서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나머지 550분은 다음 기회에. 그리고 다음에 또 네. 행사 계속 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이래서 네. 또 생기는 이런 거고. 네, 또 비슷한 네. 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홍범기 성우님을 게스트로 모셔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더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행자시잖아요. 그래서 네.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돼서 너무 피곤해합니다. 그죠? 힘들어요. 익숙지 않다기보다는 피곤해하시는 거군요.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거죠. 아, 역시 예. 제가 뭐 엄청 스펙타클하고 막 생각이 너무 많고 네. 뭐 재밌는 일이 내 인생에 많고 막 그런 삶이 아니어서 사실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뭔가를 더 포장을 해야 되고 네. 뭔가를 좀 빼고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싫어서 저는 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사실 지금 상황 같으면 영호 씨 얘기를 들어주는 게 좀 편해요. 제가 열심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데 나 얘기하기 싫어서 참아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저도 근데 비슷한 쪽인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끊임없이 나오고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빵빵 있어요. 터지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살면서 이런 일을 왜 저 와. 사람만 겪을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면 좋고 네, 진짜. 저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우와 이걸 잘하거든요. 저는 그런 스타일. 네. 그렇죠. 오. 영호 씨는
저도 사실은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네, 아닌 것 저도 같은데. 듣고 반응하는 걸 좋아하지 제 인생에도 그렇게 막 엄청 막 이렇게 이게 없어서 네, 좀 심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생겼으면 싶기도 하고 그럼 어느 순간 게스트가 됐을 때 좀 많이 썰이라 그러죠. 풀 수 있는 네. 아주 이런 거 한 해 한 해 진행할 때마다 그런 게 또 생기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우 성우와 네. 지금 오더라를 진행하고 계신데 신용우 성우와 함께해서 좋은 점. 좋은 점은 인기를 등에 업고 갈 수 있는. 그 용우는 저랑 많이 비슷하지만 정말 다른 친구거든요. 네. 감각? 감각? 말을 할 때 그런 센스? 포인트가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요. 서로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쟤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포인트들. 그런 뭔가 이렇게 코드 그런 것도 맞긴 하는데 기본적인 태생이 다른 성격이 달라요. 네네네. 용우랑 저는 많이 달라서 그래서 오히려 좋기도 하죠. 좋을 때는 그런 게 재밌을 때 좋고 네. 피곤할 때는 쟤 왜 저러지? 이럴 때도 간혹 있어요. 물론 용우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좋은 점과 피곤한 점이 묘하게 접점이 있는 상태군요. 그렇죠. 네. 근데 마냥 좋으면 지루해졌을 테고 마냥 피곤했으면 이미 때려쳤겠죠. 네. 단짠단짠이 적당히 네. 있어야지 또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좋은 점 여쭤보고 바로 피곤한 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피곤한 점 걔가 어떤 특정한 캐릭터에 들어가면 정신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거죠? 본인이 막 이렇게 취해서 막 이렇게 그 포텐 터진 뭐에 빠져서 저 막- 세상 텐션 아닌 거 있잖아요. 네. 그때 걔 텐션이 한번 올라가면 제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럴 때는 그냥 냅둬요. 냅두시는군요. 실컷 놀아라. 브레이크 안 거시고 안 걸어요. 냅두시는군요. 냅둬라 지칠 때까지. 그럴 때는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어떤 그 친구의 능력이에요. 최장 시간 방치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알아서 중단이 돼요. 네. 이게 또 센스죠. 느끼시는군요. 네, 그럼요. 나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그런 거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해요.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신기하다. 네. 욕먹을 만큼만 해요. 비방. 욕 안 먹을 만큼만 해요. 예. 한 팟캐스트의 동기 성우죠. 역시 현경수 성우님과 함께 나가신 적이 있어요. 윤깔뽕이라고. 네. 거기에 나가셔서 성우님 목소리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자 했는데 네. 사실 2시간 방송 동안 약 1시간 반은 현경수 성우의 이야기만 네.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성우님 목소리가 되게 귀하게 들렸던 그런 팟캐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말미에 나보다 말을 잘하거나 재밌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낀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이시죠? 네, 그럼요. 네. 만약에 그런 무대가 있을 때 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네. 이 상황이 재밌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제가 있든 없든 상관은 없어요. 경수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되게 좋아요. 네네네. 네. 치고 들어오는 건 약간 푸는 걸 잘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토크쇼에서는 이제 자기 얘기가 잘 풀어져야지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냅뒀던 거고 거기에 제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그냥 이 프로가 재밌었으면 네. 그만. 그런데 이제 오더라를 진행을 하시면 좋든 싫든 혹은 피곤하든 아니든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리액션을 정말 잘해요. 아 그렇군요. 혹시 리액션이 고장나거나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피곤해서 억지로 리액션을 했던 기억은 없으신지? 그럴 때는 오더라는 나름 편한 느낌이라서 네네. 피곤할 때 리액션 할 게 없으면 안 해요. 서로 안 해요. 재미없어. 이야. 그런 억지로 막 재밌어야 한다는 느낌을 갖고 하진 않아요. 그렇구나. 그것도 재미니까. 네. 네. 세상 편하게 하는 방송이군요. 네,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대본도 없군요. 대본이 그냥 큰 맥락, 뭐 덩어리만 있고 와. 없어요. 그래서 대본은 A4지 한 장. 모든 방송 내용이 애드리브. 예, 인 거네요. 뭐 사연 덩어리, 네네.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그냥 애드립으로 치고 나가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서로 재미없는 건 재미없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맞습니다.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재미없는 건 없다고 해줘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그걸 어떻게 억지로 포장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럴 거면 이런 인터넷 매체, 유튜브 매체에서 할 수 있는 또 재미가 반감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매체의 특성 네네. 지금은 되게 예의 바르게 정말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해주고 계신 네, 거군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마지막 인연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오더라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더라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성덕들에게는 네. 아주 은혜로운 성지 수준의 방송이라고 평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유튜브에 성우 팬을 자처하는 채널을 소유하신 분들께서 오더라 내용을 이렇게 적절히 자르셔가지고 클립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고 계시죠? 많이 봤습니다. 네네. 네. 너무 특히 고맙죠. 성우 홍범기님께서 오더라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더라에 많은 사연들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잊지 못할 사연이 있으시다면 지금도 기억나는? 사연 종류가 좀 다양하거든요. 네네네. 웃긴 건 웃긴 대로 잊지 못하고 네. 그 와중에 또 진지하고 조금 무거운 얘기들도 네네네. 있고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요. 고민 상담. 예, 청소년들이 듣는 경우도 많아서 아, 정말. 예,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고민들 뭐 얘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아 그리고 이번에 네. 100회 공연을 하면서 네네. 100일장을 열었어요. 세 분을 추첨해서 공연에 모시겠다라는. 와우. 그래서 공연에 모셨었어요. 이미 오. 행사 끝났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100일장을 해서 사연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뭐 캐리커처도 오고 무슨 동영상도 만들어 주시고 뭐 만화를 그려 주신 분도 계시고 사연을 이만큼 보내 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확 받으니까 와 이게 어떤 사연이고 뭐 네. 간에 그냥 안부만 전한 사연도 있었고 아. 본 얘기를 한 사연도 있었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00회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이런 거였구나. 진짜. 네. 그게 엄청 큰 감동이 원동력. 있었어요. 와. 슬프지도 않은데 약간 울컥. 네. 아, 그러신 그런 것 같아요. 사연들이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시다가 현실 웃음을 많이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웃기니까요. 네. 기억에 남는 가장 빵 터진 기억 있으실까요? 사실 빵 터지는 쪽은 네. 저보다는 신용우 씨 쪽이 빵 터지긴 해요. 용우 씨가 어떤 정상적인 걸 보통 맥을 잡고 가고 네. 저는 취임새를 넣다가 서로 주고받기도 하지만 용우 네. 씨도 비정상적일 때도 많긴 한데 보이는 라디오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네.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많이 조회가 되고 있고 네. 용우 씨가 화면에서 사라졌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네. 갑자기 흥이 나서 춤을 이렇게 추다가 제가 용우를 이렇게 툭 쳤는데 네. 얘가 옆으로 자빠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툭 쳤거든요. 그냥 요 정도. 하하하! 이러고 막 이러다가 툭 했는데 후상상상 하면서 얘가 엎어져가지고 그때는 진짜 웃겼어요. 얘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연출된 거였으면 천재. 실수였으면 만전. 진짜 웃겼어요 그때. 영상으로 남아 있었으니까 네. 더 웃긴 거죠 보시는 분들이. 그러시겠네요. 오디오 프로에서는 사실 볼 수 없는 네. 보통. 아. 쟤 왜 저래? 이럴 분위기인데 오더라에 성우 분들이 게스트로 가끔 오시죠? 많지 않아요. 많지는 정말 가끔 가끔. 옵니다. 근데 잊지 못할 게스트가 있으실까요? 잊지 못할 게스트는 저 이렇게 한 분, 두 분 뭐 찍어서 얘기하고 그런 질문 하지 말아요. 참고하도록 저 하겠습니다. 선택장에 있습니다. 다들 감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끝나요? 오더라에 대한 조금 남은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도사를 자임하는 MN푸드는 건조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 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N푸드를 검색해보세요.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2 강영호 보쇼 성우 홍범기 편 세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바로 성우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호의 보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더라 이야기 하다가 네.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네. 잘 쉬셨어요? 네. 제가 좀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언급하시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오더라에 아주 독특한 코너가 하나 있어요. 네. 홍 셰프의 고급진 식탁이라는 코너가 있네요. 홍 셰프의 고급진 식탁 이야기. 배우 이선균 목소리로 진행을 하신다고요? 기대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피읍 받침으로 끝나서 이 네. 얘기 넘어가니까 홍셰프. 홍셰프의 고급진 식탁 역시 배운 분이네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발음한 적은 없는데. 코너가 있습니다. 이게 파스타의 주역이었죠. 드라마 파스타에서 너무 옛날 드라마긴 합니다만. 네네네 배우 이성균 씨 성대모사를 대놓고 하는 코너죠 이게.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까 네. 점점 코가 풀려서 요즘은 안 비슷하기도 해요. 코에 성대모사의 팁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할 때 저 되게 못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신영우가 이거 할 네. 때 항상 제발 자기 좀 쳐다보지 말라고. 얼굴로 못생겨져가지고. 그래서 하기가 참 팬들은 다 귀엽다고 하실 텐데. 코에다 힘을 줘야 되거든요. 네. 예. 예. 여기가 팔자주름이 빡 생겨야 돼요. 비강으로 소리를 확 올려줘야 되거든요. 안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소리가 모여줘야 되거든요. 형셰. 이때까지 코에 힘주고 이성균 성대모사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본 이성균 씨는 약간 토할 듯한 어떤 그런 어떤 구강 구조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용의 보쇼 홍범기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하면 이거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웃기거든요. 웃기는 게 목적이셨군요. 당연하죠. 제가 이성균 씨를 성대모사를 하해서 인정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든 웃기는 게 없기 때문에. 잘하시네요. 안 된다. 잘하시네요. 이성균 씨랑 정말 비슷하시네요. 방금 제가 한 게요? 네, 오히려. 안 웃긴 게 안 웃긴 게 그래서 성우님께서 하신 건 웃기게 하는 게 목적이고 목적이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웹라디오 오버 더 라디오 진행하고 계신데요. 왜? 특별히 그렇군요.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홍보할 것까지는 없지만 굳이 하자면 이렇게 카메라가 홍셰프, 네. 홍셰프. 오버드 라디오가 유튜브에서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계정을 갖고 있다가 옮겼어요. 이사를 하셨죠? 이사를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사를 같이 따라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절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같이 더욱 이사를 빨리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네, 빨리들 넘어오시라고. 네, 빨리 유입을 해서 네. 오버드 라디오의 최종 목적은 사실 처음부터 그랬는데 성우에 관심 있고 성우 팬들을 위한 방송은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분들이 들으셔도 웃기고 재밌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성우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넣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었고 새로운 분들이 더 유입이 돼서 노멀하고 무난하고 대중적인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네. 오버 더 라디오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채널이 개설이 됐으니까요. 기존 채널에서만 그 오더라를 접하셨던 분들은 빨리빨리 넘어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네요. 네. 정리도 해주고 고마워요. 네, 뭐 기본이죠. 너무 고마워요. 성우 홍범기의 인생 작품인 아따맘마 동동이 너무 좋아해요. 10년 차쯤 되셨을 때 네. 모 기자님과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나 봐요. 그래요? 네. 그것의 포스팅이 네. 아직 남아 있어서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대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아따맘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해요. 네. 무려 1년 차 때 아따맘마의 차남 네. 동동이를 연기하시게 됩니다. 이걸 보고 주변에서는 야, 너 보험 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보통 그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는 성우들이 네네. 애니메이션이 긴 작품들이 있어요. 네. 아따맘마 같은 건 생활 소재로 이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고 네. 다른 작품들도 왜 길게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캐스팅이 되었을 때 그 보험이라는 표현이 프리랜서 직종에 있어서 네. 약간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약간 네. 상업적으로 둘러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아따맘마도 꽤 오래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8기? 네.
네. 지금 이제 제작이 아예 끝났지만 음. 기간이 오래도록 함께한 작품이라 그 보험에 포함되는 제 나름의 의미는 제 성우 생활에 어떤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네.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작품은 끝났는데 저에게는 종신보험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네. 부작용도 좀 있어요. 아, 어떤 부작용? 아따맘마라는 동동이라는 캐릭터에 갇혀 있는 부분도 아직도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아. 어떠한 캐릭터를 뭐 괴물을 하든 뭐 뭘 하든 그거에 인상이 깊게 박히셨던 분들은 이미 꽤 오래전 작품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 기억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있어서 홍범기는 모든 연기할 때 동동이가 들려 아. 라는 거에 스스로 제가 그렇군요. 갇혀버린 경우도 있어. 그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럼요. 네. 상대적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우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클립 같은 것을 찾아보면 항상 성우님 목소리와 자막이 깔리면 그 옆에 동동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떠 있는 네, 그런 걸 네.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만큼 상징적인 캐릭터고 인생 캐릭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같이 성우님께서 연기한 캐릭터들을 살펴보면 네. 주연보다는 굉장히 튀는 서브를 많이 하신 걸로 보이네요. 성우 홍범기는 주연보다는 조연이다? 톡톡 튀는 조연 어떻게 만들어내세요? 개성이 아주 강한 감초 같은 캐릭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루토의 롱리라던가 네. 그 다음에 블리치의 콘이라던가 이런 캐릭터들은 되게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성우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를 하다 보면 소리를 많이 지르는 장면들이 나오기 십상인데 네.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뭐 소리 지르는 건 사실 어떻게든 주연들이 대사는 많아요. 네네네. 주연에 비하면 뭐 사실 그거는 비할 바가 못 되고 네. 옆에 있는 그 서브 캐릭터들 연기를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주연과의 밸런스거든요. 밸런스? 네, 주연에게 영향을 주되 주연의 어떤 그 포지션과 그 덩어리 깨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러니까 꽃이 있으면 꽃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꽃받침이 꽃을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와. 꽃은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꽃받침이 좋은 꽃받침이 되는 게 서브 캐릭터들의 어떤 존재 이유인 네네.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네. 하지만 씬 스틸러는 돼야 하는. 아. 이 서브에게 포장 잘했죠? 나 포장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꽃받침 비유는 완전 찰떡인데요. 저 지금 막 생각해낸 거예요. 너무 이야, 잘했네요. 너무 잘하신 것 딴 데 같아요. 가서도 써먹어야겠어요. 장난 아닌데요. 네. 여지껏 한 번도 안 해본 표현인데 괜찮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듣고 좋아요, 보니까 좋아요. 야, 꽃받침 꼭 많이 써먹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과서적인 멘트를 어디서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리고 많이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캐릭터 네.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의 린야오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특히 아까도 잠깐 얘기 중에 나온 분이죠. 동기 성우인 현경수 성우님과 함께 호흡을 맞춘 씬이 굉장히 특이한 유명합니다. 캐릭터였어요. 네. 네네네. 녹음하실 당시 기억하시나요? 뭐 기억은 나는데 네. 기억은 나는데 뭐 엄청 막 뭐가 있었다 그런 거는 사실 없었고요. 그게 이제 캐릭터가 같은 몸 안에 공존하는 캐릭터라 네, 네. 그 성격이 아예 뭐 네. 다르고 개체 뭐 존재감 자체도 다른 캐릭터라서 네. 녹음을 할 때보다는 사실 녹음한 결과물을 봤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이 컸었어요. 녹음할 때는 그냥 나는 나대로 최선 다하고 네. 경수 씨는 경수 씨대로 최선을 다해서 네. 캐릭터를 각자 목소리를 맞게 연기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을 때 네. 생각보다 그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네. 대사를 할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과 모니터링 하는 사람의 만족감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둘이 항상 똑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할 때보다 결과물 모니터링 할 때가 훨씬 더 만족감이 컸던 네. 경우였어요. 아,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고 또 네.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캐릭터라 녹음을 할 때보다 결과물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던 작품으로 그 기억을 하시네요. 공부를 하실 때도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족해서 하는 연기와 네. 남이 들을 때 만족하는 연기는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두 개가 베스트로 딱 부딪히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닐 때는 어차피 누군가를 들려줘야 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네. 듣는 사람에게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는 게 좋지 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좀 들려줘야겠어요, 주변에. 아 그럼요. 보통 혼자 하고 혼자 듣고 혼자 평가하고 그렇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연기를 3자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연기는 금방 늘 거예요. 내 연기 와 이때 그렇죠. 그렇군요. 네. 주연급을 맞지 않으신 것도 아니에요. 네, 나름 네. 주연 할 만큼 했는데 할 만큼 하셨는데 근데 티가 안 나는 주연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게 문제죠. 센터는 아니고 그 옆에 약간 비스듬히 서 있는 애였다라는 표현을 직접 해주셨어요. 네. 비스듬히 서 있는 역할, 즉 꽃받침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꽃보다 힘들진 않아요. 아, 꽃은 항상 예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꽃받침은 항상 예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힘들진 않고 그것만큼의 보람은 있어요. 아, 네. 재미가 있죠. 꽃들은 항상 예뻐야 하고 네. 항상 향기로워야 하잖아요. 근데 꽃받침은 꽃받침 모양이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돼요. 사실. 네. 그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아요. 조금 더 자유롭군요. 네, 재미도 있고 옆에 있는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건 꽤나 즐거운 일이에요. 네. 재밌습니다. 눈빛에서 재미서 하시는 그 어떤 그 개구진 눈빛을 제가 지금 봤는데 그래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와, 작아서 안 보이셨을 정말 거예요. 진심 어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 기자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간혹 TV 등의 매체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귀를 막곤 했다. 예. 10년 차를 넘긴 시점에도 가끔 그랬다라고 하셨는데 쑥스러우신가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디선가? 조금? 지금도 그러세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좋아지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익숙해지긴 했지만 네. 그럴 경우가 아직도 있긴 하고 네. 근데 이제는 더 즐기는 쪽으로 많이 변하긴 했죠. 네. 부끄럽다거나 좀 어려울 때는 들리는 오디오에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단점들이 느껴질 때 그런 경우가 심해지죠. 잘했을 때는 저 정도면 괜찮아 이런데 네. 저때 저 생각나시는구나. 왜 저렇게 했지? 아. 이러면은 나는 귀를 막아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직업적인 짊어지고 가야 될 짐 같은. 공부하는 지망생들도 보면 뭐 녹음하러 들어가 이래가지고 녹음실 들어가서 한창 하다가 나와서 들어보는 시간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고통스럽죠. 성우가 돼서도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네, 이거 완벽할 한번 수가 없으니까. 여쭤봤습니다. 성우님 강원도 동해시 출신이세요. 네. 성우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기 전까지는 네. 그냥 막연히 방송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셨다면서요? 라디오를 좋아했던 강원도 산골 소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성우가 되기 위한 홍범기의 상경기. 그렇죠. 라디오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네, 때부터. 네, 네. 라디오를 안고 살았거든요. 제 야단도 정말 많이 많고 밤에 잘 때 진짜 안고 잤어요 거의. 와. 이러고 잤어요. 귀에 꽂으면 또 귀도 많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라디오를 그냥 옆에 두고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DJ를 하고 싶어서 이제 방송 일을 언젠가는 해야겠다 네. 생각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방송일에 관한 키워드를 도서관에서 검색하다가 성우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고 너무 옛날 얘기라서 그렇지만 네. 그때는 이제 PC, 인터넷이 정말 옛날 얘기죠? 네. 흔하게 접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냥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PC가 있어서 그냥 네. 이게 하다가 방송 관련 막 이렇게 하다가 성우를 검색을 했더니 성우 학원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꼭 성우를 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방송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거에 조금 더 편해지고 잘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성우 학원을 방문을 했었어요. 와, 도서관에서 키워드를 찾았다.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찾았겠지만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찾겠지만 그때는 네. 집에 PC가 없으셨나 봐요. 그때요. 네. 그랬을 거야. 자취하던 네. 때라 아. PC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 없었나 봐요. 어. 네. 그래서 성우를 발견했을 때 왜 이걸 생각 못했지? 라고 생각하셨다고. 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으로는 갖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이게 그냥 언제든지 방송에서 접할 수 있는 네. 직업군 중에 하나니까 네네. 방송 틀면 뭐 나오고 들리고 네. 그런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볼 수가 없었던. 사실
나 성우 될 거야. 지금도 사실은 네. 누가 성우 될 거야 그러면 왜 약간 이런 성우? 네네네. 이게 대중적이거나 아주 막 맞아요. 그런 직업군은 네.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더 그랬거든요. 나 성우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네가 왜? 네 목소리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때는 지금보다 더 무난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거죠. 꼭 성우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가 언젠가 라디오 DJ와 같은 방송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네 가벼운 마음으로 성우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성우학원 왔다 갔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꽤 재미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심하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원에 갔더니 공부하는 남자분들이 계셨는데 네. 목소리가 다 너무 좋았어요. 와우. 흔히 얘기하는 목욕탕.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네. 뭐 기타도 누가 들어도 목소리가 좋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는 그냥 목소리였거든요. 블루오션 느낌? 비슷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고 네. 안 되면 말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원도와 서울을 장거리 왔다 갔다 하시는 네, 춘천에 학교가 네. 있었어요. 대학교를 춘천에서 다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아예 상경을 네. 하시게 됩니다. 그때 산동네? 달동네? 네, 이런 데서 처음에는 같이 공부하던 대구에서 올라온 형이 한 분 계셨는데 대구에서. 그 형네 집이 인천 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 형도 네. 이제 월세를 살고 계셨죠. 네. 거기에 빌 붙어서 며칠 이제 춘천도 갔다가 그 형네 집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형이 충정로 쪽으로 이사를 월세를 또 얻었어요. 네. 그래서 충정로에 또 빌 붙어서 갔어요. 네. 그때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이제 반반씩이라도 내면서 네. 이렇게 근데 그 참 눈물겨운 사연. 네. 이게 뭐야? 진짜. 그 충정로가 그 언덕배기로 막 이렇게 올라가서 기찻길 넘고 막 올라가면 한 집에 네. 한 그 집에 4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집이었어요. 네 가구인데 화장실 네. 하나. 야외 화장실 하나. 4가구 물론 이렇게 가족수가 많은 집들은 아니었지만 네. 이제 각자 4가구가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는 마당이 시멘트 바닥인 마당이 있는 그런 그 담 너머 요런 담 너머 보면 서울 전경 되게 잘 보이는 아 눈물 겹다. 네. 그런 집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집인데 집을 들어가는 문이 그러니까 요만한 부엌을 들어가면 집 문이 아니고 그 창문 샤시로 돼 있는 집이에요. 와. 문을 이렇게 열고 마루가 이만한 높이 이렇게 들고 창문을 그 창문 샤시로 있는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현관문도 아니고 들어가면 누우면은 머리 위에 요만큼 공간이 있는 그냥 키 큰 사람은 못 자는 네. 영호 씨 같은 분은 못 누워요. 방에 요만한 문이 있는데 문 열면 벽 보이는 네, 네. 그런 집에서 그 형 이제 성우 포기하고 내려가고 내려갔구나. 예,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이제 물려받아서 월세 20만 원짜리 방 보증금 없는 보증금 거기서 없이 되게 지금. 오래 살았어요. 예. 그 집에서 살면서 회사 다니면서 네. 예,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저녁에 학원 가면서 예. 정말 지금 되게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눈물겹게 지내다가 가끔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떡볶이 1인분 사가지고 집에서 풀어놓고 이거 나한테 주는 선물 이러고 먹었다는 얘기를 딱 보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이게. 그때 정말 저한테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네. 월급 뻔하잖아요. 그 나이 때 뭐 20대 남자들 월급 네, 뻔하고 네, 네. 학원비 뻔하고 생활비 뻔하니까 돈을 쓸 여지가 없었던 거라 그래서 그냥 그 야근해서 야근비 받은 몇천 원 가지고 떡볶이 사 먹는 게 되게 행복한 그런 시절이었죠. 숨만 쉬고 사셨네요 정말 그 당시에.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성우님께서 사람처럼 얘기를 해버리네. 분위기를 바꾸고 보겠습니다. 바꿔봅시다. 그러셨던 성우님께서 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2000년 투니버스 4기 시험을 치르시고 네.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냐?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항의 전화를 거신 적이 있다고. 네? 투니버스 성우 합격자 명단에 왜 없는지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셨다고요? 우와.
정확히 얘기해서 합격점이 내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접수가 제대로 된 게 맞나요? 그때는 전화로 그때 한번 잠깐 네네네네. 전화 ARS로 접수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정말 옛날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전화 시스템이 네. 제대로 됐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네. 접수가 제대로 된 거 확인을 좀 해줄 수 있느냐. 네. 이상하다. 접수가 됐는데 내가 합격을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랬었나 보다. 그런 거잖아요. 그걸로 몰아갑시다 그냥. 네. 그래서 전화를 했었어요. 야. 미친 거죠. 그 다음 기수죠. 네. 2003년 투니버스 5기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얘기하셨지만 네가 무슨 성우, 그리고 성우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땐 더 하셨다고 하셨고, 다 시골 분들이라 합격 소식을 전해도 야 그래 이제 취업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서요. 난 애써서 직장을 구했는데 네. 그래 축하한다. 네. 네. 취직은 언제 하니? 제가 분명히 입사를 했는데. 성우가 됐습니다. 그런 이렇게 시골 분들은 또 그런 네. 게 좀 있었어요. 막연히 방송 일을 꿈꾸면서 생각했던 DJ 일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쵸? 꿈을 다 이룬 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잃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선생님 되고 싶었고 아, 가수도 되고 싶었고 네. DJ도 하고 싶었고 네. 근데 성우가 돼서 그걸 다 해봤어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네.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꼭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하셔야죠. 성우님 롤모델이 네. 이인성 성우님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유효하신가요?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성 성우님 왜 롤모델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래요.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 주세요. 02-512-3509.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2 강영호 보쇼 성우 홍범기 편 마지막? 벌써 끝나요? 아쉽다. 그래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은 호흡 장인 홍범기 성우님과 함께하는 강용의 보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매회마다 오프닝 멘트 생각하는 것도 일이겠네요. 미치겠습니다. 할 때마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 잘하시네요 진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 네. 될 남자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자, 네, 성우님, 네. 롤모델이 이인성 성우님이라고. 홍범기 성우님의 롤모델이 이인성 성우님이라고요? 역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니까요. 저 스폰지밥 둥이 너무 좋아해요. 네.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면을 담고 싶은 가장 1번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성실함. 성실함. 또 워낙에 목소리가 개성 있으시고, 맞아요. 예, 노력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 연차에 계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선배님들 네, 중에서 활동을 아직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네네. 이인성 선생님 선배님께서는 지금도 활동을 정말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제 롤 모델에 가까워지는 행보를 걸어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우 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인성 성우님에 대해서 생소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되게 오래된 작품이라 근데 되게 대표적인 보고 쓰는 내 친구라는 여보세요. 몇 살이시죠? 31살입니다. 보고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저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시구나. 네, 정말로. 지금 뭐 찾아보면 뭐 완전 그냥 화질도 막 이런 그 그렇죠. 영상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에피소드가 끝나면은 나중에 그걸 클레이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다다다 맞아. 하는 그 클립이 또 나오잖아요. 진짜 31살이에요? 네. 정말 인상 깊은 작품이었고 정말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지금도 더빙 작품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있거든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뵐 때마다 정말 그 선생님의 대본은 약간 전설처럼
이게 회자가 돼요. 어떤 면이 그 대본을 한번 보면 후배들이 체크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 정도로 체크를 정말 많이 심하게 하셔서 심지어 대사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와우. 체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선생님의 어떤 되게 오래된 기간 동안 네. 성우를 하시면서 뵌 습관이신데 그 성우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그 정도로 체크를 많이 하려면 시사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더 그게 그런 이제 그게 네. 알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네, 그 성우 일을 하려면 자기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뭐 성실함이라든가 네.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인 걸 네. 알기 때문에 선생님급에 계시는 성우님들이 후배들, 젊은 세대들이랑 소통을 잘 못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인성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후배들과 소통을 하고자 최근에 릴리즈되는 많은 예능과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증언처럼 하신 네네네.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대본에 적용을 하시는 것도 아주 즐겨하세요. 한간의 어떤 유행어나 이런 것들을 네. 대본에다가 애드리브처럼 그런 노력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거를 최적의 네. 코드에 맞는 대사를 그 상황에 끼워 넣어서 PD가 오케이를 할 수 있는까지의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네. 능력이거든요. 정말 그 녹여내는 작업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많은 네. 노력을 하시죠. 제2의 이인성 되셔야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냥 선생님대로 존재하시고 저는 저대로 존재하고 제 2의 뭐 이런 거 저도 부담스럽고 오더라 2기 MC들은 뽑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얼른 되셔서 받아주시고 와우. 저 지금 프로포즈 성우님을 오늘 이렇게 처음 뵀습니다. 네,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뵙는데 그것도 받아쳐주네. 아유. 네, 인상이 동글동글하셔가지고 네. 정말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많은 팬분들이 아마 성우님의 그런 매력을 느끼셔서 팬을 자청하시는 것 같아요. 귀여운 홍범기 성우님. 성우님 매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나요? 팬들이 귀여워하세요. 본인의 매력 귀여움 말고 나 이런 매력 있다. 당당하게 별거 없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당당하게 없어요. 귀여움이 끝인가요? 뭐 사실 그렇게 귀엽지도 않고요. 섭섭해하실 말씀하시는. 아니요. 뭐 매력이라는 게 나는 이런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들 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은 저런 매력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매력이를 느끼는 건 너무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제 짧은 다리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나 키 큰 남자 별로야. 이 정도가 딱 좋아.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나는 큰 눈이 별로야. 작은 눈이 좋아. 뭐 그럴 수도 있고 매력은 너무 주관적인 거라서 네.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은 사실 그거는 이제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가요? 거고 그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이제 해서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그게 매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력이라기보다 제 장점 중에 하나는 목소리만큼이나 네. 별로 튀지 않는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외모를 말씀하셨지만 외모도 그래. 어디선가 본 듯한데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같다. 네. 내가 아는 누구 선배나 후배 같다. 약간 이런 비주얼이 네. 내 친구 중에 저렇게 생긴 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비주얼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네. 누구한테 인상이 한 방에 빡 남진 않아요. 그 딱 남기는 인상을 주는 건 정말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편안함이 매력이지 않나. 네, 대신에 네.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 네. 정도만 해도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가 근데 괜찮은 느낌의 좀 밋밋한 제 인상을 좋아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뭘요? 지극히 평범한 목소리 지극히 평범한 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우님께서 많은 인터뷰를 하셨겠지만 목소리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 특별하지 않아요. 네. 저 굉장히 평범한 목소리예요. 네. 말씀을 직접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설득되죠. 예.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범하니까 좋아한다?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성우라는 직업의 목소리가 누가 들어도 성우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계시죠. 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 난 정말 매운 음식을 좋아해. 네. 나는 안 매운 게 좋아. 난 밋밋한 음식이 좋아.
입맛에 따른 네. 목소리 취향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성우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중에 저는 한 맛을 내는 성우인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피소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뭐요? 어디요? 소연 성우님이 홍범기 성우님에게 큰 실망을 하셨다는데 도대체 어떤 일로? 오더라 얘기를 하면서 네. 이선균 성대모사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선균이 와서 녹음하는 줄 알고 밖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소연 성우님께서 홍범기가 나타나자 굉장히 실망하셨다는 게 있어요. 너무 실망하셨었어요. 친하신가 봐요. 아, 친하죠. 네. 선배님이랑은 많이 친한데 네. 그땐 지금보다 조금 덜 친할 때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광고 녹음실에 그때는 웃기려고 이성균 했던 게 아니고 네. 진짜, 요거를 하셨다면서요. 네, 이성균처럼 비슷 그땐 코에 힘을 덜 줬을 거예요 아마. 제가 먼저 들어가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네. 선배님이 제 다음에 이제 녹음을 하실 밖에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참 이제 밖에서 들으신 거죠. 네. 이성균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문 열고 딱 나갔는데 야! 너였어? 죄송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게 혹시 광고 녹음? 네, 라디오? 네, 광고 녹음실에서 진행을 한 거였는데 뭐 그런 광고 뭐 TV 방송 이런 매체를 탄 건 아니었고 네네. 그냥 어떤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네.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성균 씨 같은 목소리로 해달라고 네. 요구를 하셔서 성대모사를 하는 게 저에게는 약간 어드벤처 같은 느낌이에요. 미션. 정말요? 어떤 캐릭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성대모사는 꽤나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캐릭터의 이런 부분을 이 캐릭터에 섞어보자. 네. 뭐 그런 그래서 성대모사 같은 것도 서슴없이 재미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발성과 다른 억양을 만들 수 있는 맞아요.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많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뭔데요? 목 관리의 비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명언을 했었죠. 명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목 관리 비결이 뭐예요? 주인공 안 하면 돼. 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건방지게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주인공 안 하면 됩니까? 겸손하게. 네, 겸손하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를 약간 뉘앙스로 그 얘기를 왜 꺼낸 거예요? 그냥 팩트 체크 하려고요. 그래요? 소문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사실인 걸로. 뉴스 진행 넘보시나 봐요? 네? 팩트 체크해가지고 사실이랍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성우님. 네. 이런 질문 갑자기 실례지만 신뢰한 거 하지 말아요. 결혼 생각 없으세요? 신뢰를 이렇게 무릅쓰고 질문을 하는 참 진행자로서 책임감이 투철하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왜 하세요? 그 윤깔뽕에 출연하셨을 때 처음 소개 멘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두 분 오셨습니다 이랬는데 현경수 성우님이랑 같이 출연하셔서 네. 두 분이 또 동갑이시고 하니까 네. 경수는 두 아이 아빠, 저는 독거노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라고 네. 얘기하신 적이 네, 있어요. 그쵸.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아파해 주시는 너무 걸 제가 가슴 고마워해야 되나요 지금? 그런 건 아닌데. 고마워할게요 일단. 그런 건 아닌데. 네, 누군가의 네. 가슴을 아프게 한 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결혼 고마운 생각. 일인가? 네? 없지 않으시죠? 아, 하실 거죠? 생각을 하고는 있어야 한다는 자꾸 이런 푸시가 들어올 때마다 체크를 하게 돼요. 평소에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누가 그게, 물어보면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점점 횟수도 그렇고 어떤 깊이도 그렇고 네. 덜 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벗어난 네, 이런 느낌이 약간 좀 이런 있기는 느낌으로. 해요. 네. 그 결혼에 대해서 요즘 또 사회가 되게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네. 새로운 뭐 족, 무슨 뭐 라이프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줘서 내가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네.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 나라엔 정말 도움이 안 되지만 네. 대답이 됐나요? 네. 네. 푸시가 들어올 때마다 생각은 한다. 네. 근데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좀 많이 옅어진 게 사실이다.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독거 노인이 네. 된 거죠. 어떡해요. 안 그러시면 안 돼요? 팬분들도 되게 많이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무대. 네, 행복한 가정 꾸리는 모습 보고 싶을 것 같은데. 행복함과 가정이 꼭 붙어야 되나요? 가정은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은 행복해야 되지만 행복한 게 가정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홍범기 성우님,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해보는 게 어때요? 성우님과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그러게요. 나눠봤습니다. 되게 피곤해요. 네. 저도요. 야, 받아쳐주네. 네, 오늘 별명 부자 성욱의 감초 홍범기 성우님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성우님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영호 씨의 화려한 진행에 제가 조금 말려들어가지고 안 해도 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길게 제 얘기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어쨌든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 역대급으로 오늘 많이 풀어본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많이 하신 적은 처음이세요? 길게, 오랫동안? 그렇죠. 많이, 다양하게?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다 영호 씨께서 네. 준비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준비를 이렇게 많이 꼼꼼하게 해서 저에게 부담을 준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부담스러우셨구나. 아니 농담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그냥 네. 준비해 주신 만큼 네. 저도 열심히 답을 드린 것 뿐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성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도록 보쇼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기획할 때도 그렇고 게스트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고 하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전 안 어울리는 게스트였네요. 오늘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죠? 목적한 바가 좀 이루어졌나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네요. 네. 지금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성우 지망생들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조언과 감사의 인사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먼저 지망생들에게 조언. 일단은 지칠 때까지 덤벼 드시고 정말 지쳐서 힘들 때는 쉬어 가셔야겠지만 그 쉼이 멈춤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든 살아감에 있어서 달려가는 방향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멈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웠던 길, 아까 막 눈물 나게 6.25에 거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길을 걸어서 여기에 온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보고 하나만 생각해 주시고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네. 좀 원동력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드네요. 성우 홍범기와 오더라를 사랑하는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나 잘나서 사는다라는 느낌 들 때도 가끔 어쩌다 가끔 1000만 번 중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하지만 그 1000만 번 중에 9990 뭘까요? 한 번 빼면 얼마예요? 1000만에서요? 1000만에서 1 빼봐요. 9900 한수가 약해가지고. 네, 그거만큼 1000만에서 1 뺀 것만큼은 다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느껴주시는 것들 덕분에 성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보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보이스 멘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뜬금없지만 이 질문 한 2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 네. 주셔야 돼요. 홍범기에게 아재 개그란? 저 아직 억울한데. 억울함! 자, 억울함인 걸로. 네. 자, 홍범기에게 귀여움이란? 옵션. 옵션. 네, 좋습니다. 저 질문. 자, 강영호에게 오늘 본 홍범기란? 다신 안 볼 사람. 진심인 걸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강영호의 보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 보내드리기 전에 네. 예, 인연과 의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찾아주신 게스트 분이기 때문에 성우님을 위해서 네. 보이스멘토 소리방송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 선물입니다. 뭐가 이렇게 큰가요? 깜짝 놀라게 크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실 것 같지만 컵에 새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 머그컵 되겠습니다. 선물도 주시고 네. 진짜 성우님 모시고 선물 같은 시간 가졌기 때문에 선물 드렸다고 멘트 살아있네요.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가 되는 그날까지 성우 지망생과 성우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스멘토 소리방송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영호의 보쇼, 저는 강영호였습니다. 네. 저는 홍범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도사를 자임하는 MN푸드는 건조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 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N푸드를 검색해보세요. 성우 토크쇼 시즌2 강영호 보쇼 성우 홍범기 편
마지막 편이 끝났네요. 유쾌한 방송 만들어주신 홍범기 성우님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